안녕하세요. 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테크닉들에 대해서 잔잔하게 설명해주는 채널 일상 속 테크닉 태쌤입니다. 오늘은 CES라고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전자제품 박람회죠.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아주 커다란 새로운 제품들, 신기술들을 선보이는 박람회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희는 자동차 관련 분야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Vehicle and Concept, 출시한 차량하고 컨셉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차량 2대와 컨셉 5대가 있습니다. 차량은 볼보 EX90, 그다음 폭스바겐 ID7, 그리고 컨셉카는 램의 1500 레볼루션 픽업 트럭, 그리고 BMW iVision D, 그리고 소니가 혼다랑 합해서 아필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 신세시스, 그리고 퓨저의 인셉션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보 EX90입니다. 볼보 하면은 XC90이 꽤 유명하죠. 안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이제 전기차 모델 EX90이 CES 2023에서 처음으로 북미 데뷔를 했는데요. 이 차는 7인승 SUV입니다. XC90도 7인승 SUV죠. 하지만 이제 좀 더 새로운 기술들, 세이프티 피처들이나 친환경 재료, 그리고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프리오더를 받고 있고요. 내년 초에 고객 인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1억이 조금 넘겠네요. 익스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보자마자 XC90이 그냥 떠올랐어요. 가장 XC90을 떠올리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이드 프로포션, 이렇게 사이드 프로파일이라고 이렇게 쭉 가고 여기 이런 각도로 올라가서 쭉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창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마지막 디필러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고 요 벨트 라인을 쫙 일자로 뽑아내는 요런 거, 그리고 요 엠블렘은 뭐 이건 얘네의 상징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이 XC90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테크로 느낌이 오는 이런 이제 DRL과 헤드램프, 그리고 이제 램프류가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 위에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쪽에 프렁크 공간이 좀 있습니다. 수납 공간과 충전 케이블 넣는 공간이 좀 있고요. 트렁크는 XC90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XC90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떠신가요? 같은 차라고는 볼 수 없지만 크게 다른 차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런 디자인을 꽤 좋아하나 봅니다. 그리고 사실 무난하죠. 크게 질리는 것도 없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셨나요? 좀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톡 튀어나왔고 여기도 이마에 뭐 더듬이처럼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요. 요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도 한번 볼게요. 어떠신가요? 인테리어 가운데 큰 디스플레이가 버티컬 타입으로 이렇게 있고요. 물리 버튼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로터리 휠 같은 게 이제 여기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다 여기서 다 처리할 건가 봅니다. 요즘 이런 게 대세죠.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예, 테슬라의 뭐 모델 Y나 모델 3, 주로 테슬라 차량들이 이쪽에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몰빵을 해놓습니다. 얘는 이제 버티컬 타입인데 테슬라는 이제 직사각형 연 모양으로 되어 있죠. 특이한 점은 클러스터, 계기판이라고 하죠. 계기판도 이런 식으로 비전 디스플레이를 해놔서 좀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C90에서도 썼지만 유명 프리미엄 하이파이 오디오 회사 바우얼스 앤 윌킨스 BMW라고 하죠. 요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는 시트 헤드레스트에도 요 바우얼스 앤 윌킨스라고 써 있는 걸로 보아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운전석, 보조석 각자 그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음량도 소리 크기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차도 아마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테슬라랑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EX90도 테슬라 모델 Y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IP 쪽에 클러스터가 있네요. 네, 간단한 특징 보시면 XC90이 연상되는 익스테리어, 그리고 바로 요거, 이게 뭐냐면 짠, 이쪽으로 오시면 루프 안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루미나 라이다 센서라고 합니다. 라이다는 아시다시피 레이다보다 훨씬 더 멀리 정확하게 센싱을 할 수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라이다를 적용을 했는데, 보통 라이다가 적용된 자율주행 차들 컨셉 나온 거 보면 엄청 큽니다. 라이다 센서가 크기 때문인데요. 볼보 EX90은 최대한 티 안 나게 숨기려고 했던 노력이 아주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다 보면 자율주행 5단계, 4단계, 5단계 이게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죠. 사실 뭐 이제 자동차는 전자제품의 영역에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전자제품 박람회에 이렇게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이제 무선으로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버 언더스탠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라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카메라 2개를 게이지 센서 베이스로 드라이버를 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뭐 기분이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졸고 있는지. 이게 다음 편에 말씀드릴 그 테크놀로지 중에 좀 한 축에 해당합니다. 아마 올해 CES에서는 이 기술이 가장 좀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운데 있던 이제 센터 스크린은 14.5인치입니다. 구글 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와이어리스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00마일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10%에서 80%까지 30분 만에 패스트 차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 차 보시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ID7 세단입니다. 폭스바겐의 MEB EV 플랫폼을 가지고 ID3, ID4를 출시했고요. 이제 세 번째 패밀리 멤버인 ID7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위장막을 하고선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이게 디지털 위장막, 이게 색깔이 바뀝니다. 요것도 이제 앞으로 주목받는 기술이나 테크놀로지, 이제 각 제조사에서 밀고 있는 기술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차는 이제 중국, 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익스테리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테리어도 같이 보시는데요. 익스테리어 먼저 보시면 뭐 무난한 세단 느낌입니다. 근데 색깔이 계속 이렇게 막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리까지도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느낌이 아까 테슬라 모델 Y, 모델 3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약간 여기 작은 속도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 클러스터가 숨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하고 나머지 물리 버튼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HUD를 좀 리얼하게 만들었다.
컬러를 넣고 이제 해상도도 높여가지고 이제 좀 좋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벤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자동차 그게 차량의 키가 멀리서 감지가 되면 미리 온도를 맞춰 놓는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기능일 것 같기도 하고요. 추운 날 우리 막 미리 시동 걸어 놓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주인님 오시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ID7은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위장막입니다. 계속 바뀌는 색깔을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사이즈는 중형 세단 정도입니다. 2970mm의 축광거리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현대 아이오닉이 3000mm, 그리고 EV6, 기아 EV6가 2900입니다. 그럼 그 정도 사이가 되니까 비슷한 사이즈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알테온이라는 세단이 있는데 그거보다 75mm가 긴 사이즈라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MEB 모듈러 EV 컨셉을 썼고요. 아까 EX90이 300마일 레인지를 가진 거에 대비해서 ID7은 435마일 레인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인치 터치스크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리얼리티하게 좀 들어갔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우리 헬로 구글처럼 헬로 폭스바겐 하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뭔가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제는 버튼을 없애고 말로 컨트롤 하려고 하나 봅니다. 헬로 폭스바겐 좀 추운데 그러면 이제 온도를 좀 높여주고 이런 기능이 아닐까요? 이제 컨셉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 램. 트럭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좋아하시는 아주 브랜드인데요. 다찌의 원래 트럭이었습니다. 근데 다찌하고 분리해서 독립 브랜드가 되었죠. 이제 램에서 1500 레볼루션이라는 이제 픽업 트럭, 이제 전기 크루캡이라는 픽업 트럭을 냈는데요. 크루캡은 아시겠지만 이제 2열까지 있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픽업 트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CES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바디온 프레임, 전통적인 트럭 설계 방식이죠. 튼튼한 프레임 위에 바디를 올려놓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비필라가 없어요. 가운데 기둥, 운전석과 2열 사이에 기둥이 없습니다. 그리고 패스스루 미드 게이트, 이게 또 특별한 또 컨셉이 되겠는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열 점프 시트, 요것도 재미난 컨셉을 가져왔어요. 익스테리어 먼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픽업 트럭 모양 하고 있죠. 마치 실버라도, 그러니까 쉐보레 실버라도 EV가 작년에 이렇게 CES에서 보여줬는데요.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다르지만 픽업 트럭 자체가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쫙 DRL하고 이제 헤드램프를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램이랑 엠블렘에도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 후드를 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꽤나 크게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테일게이트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긴 물건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드 패스스루 요 기능을 통해서 앞에부터 뒤에까지, 여기부터 쫙 가운데를 긴 거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비필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 여는 게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이렇게 개방감 있게 1열, 2열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네요. 지금 큰 디스플레이, 테슬라 같은 큰 디스플레이가 2개가 있어서 합쳐서 28인치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리 버튼이 없고요. 다 여기 터치스크린에서 컨트롤을 하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전기차에서도 많이 선보이고 아이오닉이 아니라 아이오닉 6에서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백미러라고 하는 그 사이드 미러,
요 아웃사이드 미러를 카메라 베이스로 여기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컨셉으로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많은 차들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공기 저항도 줄이고요. 그리고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더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에 미러 있는데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디스플레이를 쫙 또 멋지게 해놨습니다. 리어 비전도 볼 수 있고 컨트롤도 다 터치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물리 버튼을 다 없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시트를 보니까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레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뒤에 이렇게 3열 시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일반 해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당기고 하면은 뒤에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3열 점프 시트, 사람을 많이 태워야 할 때는 가끔 이렇게 쓰면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 이제 1500 레볼루션 전기차는 실버라도 EV를 연상시키는 이제 픽업 트럭이지만 이제 스텔라 아키텍처,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가지는 스텔라 아키텍처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바디 디자인인 실버라도 EV랑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필라가 없고요. 파워트레인은 두 듀얼 모터가 각자 X를 굴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디테일한 건 공개하지 않았고요. 800V DC 시스템으로 패스트 차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MC 험머 EV처럼 크랩 모드, 꽃게 옆으로 가는 것처럼 한 15도 정도 뒷바퀴도 휘어져 가지고 약간 이제 주차할 때 옆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을 지원한다고 해요. 레벨 3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레벨 2죠. 레벨 3는 이제 손도 놓을 수 있고 눈도 감아도 되는데 다만 지정된 구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속도로 일부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패스스루 to 트렁크 어댑트, 아까 이거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요 가운데가 쭉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앞을 통해서 쭉 요 밑에 공간을 통해서 긴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점프 시트까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램 1500 레볼루션이었습니다. 다음은 BMW입니다. BMW에서는 iVision D라는 전기 세단을 선보였는데요. 이거는 색깔이, 그리고 바깥의 외장 익스테리어 컬러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거, 아까 폭스바겐에서도 디지털 위장막과 같이 이제 뭔가 화려하게 색깔을 다 보여주는 걸 계속 컨셉으로 해서 그 위주로 보여줬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차 살 때 이런 고민 하시나요? 흰색 차를 샀을 때 검은색 살걸, 파란색 살걸, 뭐 빨간색 살걸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실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다양한 색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펜날 뿐만이 아니라 유리창, 창까지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LG 디스플레이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를 막 이제 선보이고 하잖아요. 그냥 비활성화 하면은 투명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뭔가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밍 이제 창문에 썬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보시면 컨셉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버튼도 없고 심지어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대신 여기에 뭘 했냐면 스위치를 터치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버티컬 타입의 스포크를 가진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윈드실드 앞에 창문 전체를 거의 HUD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여기 구현하기 때문에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안쪽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거 이외에 또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구현할 수 있는 BMW iVision D였습니다. 아까 이 잉크테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런 페인트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바퀴도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도어 핸들도 없고요. 미러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기 저항도 줄이고 이런 컨셉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오방, 요 전륜부터 요 끝까지 요 거리를 줄여서 최대한 바퀴부터 바퀴까지 휠베이스를 넓혀서 실내 공간을 크게 뽑았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버튼하고 스위치를 다 없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제 터치 센스를 이용한 리얼리티 슬라이더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터치도 하고 막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덴시티를 높여서 뭐 30% 정도 레인지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차징 속도도 30% 빨리 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소니와 혼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니랑 혼다니까 그럼 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던데요. 이제 쏜다가 아니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 회사 아필라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EV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프리오더를 2025년에 시작을 해서 2026년에 고객 인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 45개의 센서를 여기저기 바깥쪽과 안쪽에 놨고요. 그리고 아까 볼보 EX90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위에 이것도 라이다로 보이는데요. 이 센서에 대해서는 뭐 정보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놓은 걸로 봐서는 라이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이다였으면 보통 앞에다가 놨겠죠. 물론 레이다도 있을 겁니다. 라이다를 놓고 그걸 이용해서 레벨 2나 레벨 3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소니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영화 산업도 해, 음반도 만들어, 게임도 만들어. 그래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차를 구현하겠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전부 다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얘도 바깥에 미러가 카메라로 대체를 해서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나머지 조수석까지 이렇게 쫙 디스플레이를 연장해주는 대시 스크린 스트레칭 컨셉, 도어 투 도어 스크린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요. 이걸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랑 혼다의 콜라보가 어떤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크라이슬러 신테시스라는 인테리어 컨셉입니다. 익스테리어는 없고요. 요 안에 칵핏과 주로 칵핏이죠. 지금 이제 스텔라 스마트 칵핏이라는 컨셉이고요. 여기도 아까 아필라라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디스플레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총 37인치 이상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뭐 이제 클러스터 쪽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텔라 오토 드라이브 기능으로 아까 말씀드린 레벨 3 자율주행, 손도 떼고 눈도 감을 수 있는 자율주행 단계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이 나온 또 단어가 키워드죠. AI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드밴스드 AI를 써가지고 아까 볼보에서도 한 것처럼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 뭐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고요. 친환경 ESG를 강조하면서 100% 뭐 재활용 플라스틱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그리고 그런 이제 재료를 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퓨조의 인셉션. 네, 우리나라는 이제 푸조라고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퓨조라고 많이들 읽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진짜 컨셉이죠. 2025년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뭐 미국에서는 안 판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ID7처럼 이제 중형 패밀리 세단이 될 것 같고요. 힘이 엄청 좋네요. 671마력에 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497마일, 마일리지도 엄청 깁니다. 그리고 800V 배터리 팩을 가지고 패스트 차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락키 패널 디자인이라고 이 블락블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시트를 거의 바닥에 눕혀가지고 이건 이제 앉은다기보다는 그냥 누워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스티어링 휠만 봐도 운전하기는 조금 위험해 보이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핸들은 있는 드라이버가 컨트롤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단계인 레벨 4 자율주행을 지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CES 2023에서 선보인 차량과 컨셉카를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저는 또 이런 또 다양한 기술들, 신기술들이 현실화되면서 다양한 제조사에서 멋진 차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또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자동차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